오늘 발표한 논문은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으로 일본인 IBD 환자로부터 메살라민 부작용이 설사 그리고 고열을 나타내는 그 부작용을 정의를 해서 이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변이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폴리지닉 리스크 스코어를 활용해서 프리딕션 모델링한 논문입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IBD에서 메살라민은 이제 많이 쓰이는 약인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UC에서 키 드러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민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하이피버나 다이어리아, 그러니까 고열, 설사, 그 혈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살라민 부작용으로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메살라민 알러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살라민 부작용을 진단하는 시그니피컨트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살라민 인톨러런스에 대한 스터디도 별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메살라민 인톨러런스에 대한 지네틱 백그라운드 같은 연구도 잘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메살라민 알러지에 대한 지네틱 백그라운드를 이제 일본인 IBD 환자에서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나름 이 연구의 당위성과 로보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리징 리스크 스코어, PRS를 통해서 이런 메살라민 부작용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링을 해봤다라는 것을 좀 이 논문의 이제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젝트를 말씀드리면은 일본인 환자들인데 일본인의 IBD 환자 중에서도 이와 같이 서브타입이 있고 CD, UCPD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디스커버리다 뭐 레플리케이션이다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합친 데이터셋 위주로 이제 결국엔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레플리케이션 셋이다, 디스커버리 셋이다 하면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결과를 레플리케이션에서 뭐 밸리데이션 하는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사실상 이 각각을 따로 해보고 결국에는 여기서 파인딩으로 메인으로 제시하는 건 이 두 개를 합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젝트들이 결국엔 총 2,300명의 일본의 IBD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두 다 메살라민을 투약받은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살라민의 이항 부작용군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이 피버 다이어리아, 그러니까 고열과 설사 둘 다 이제 발생한 사람들이 이제 약을 투약하고 한 달 이내 발생을 했는데 약을 그래서 끊었더니 일주 안에 그러한 증상들이 사라진 경우를 이제 부작용 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까지 붙은 걸로 봐서 굉장히 좀 호모지니어스한 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보스, 피버 앤 다이어리아 두 개를 결국에 나타난 경우를 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피버만 혹은 다이어리아만 나타난 경우까지도 총 세 개의 피노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는 보았긴 합니다. 그래서 메인은 사실 이 보스고요. 그래서 지노타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를 통해서 DNA를 살펴본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포니카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 지노타이핑하고 임피테이팅하는 데 있어서 나름 옵티마이즈 되어진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 임피테이션 하는데 사용한 패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중국인이 일부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일본인이 들어가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노타이핑과 임피테이션을 통해서 약 720만 개의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720만 개 가지고 통계 테스트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피노타입에 대해서 각각 디스커버리 코호트랑 레플리케이션 코호트 그리고 이게 두 개를 합친 코호트까지 해서 세 개의 코호트까지 해서 분석을 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반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살라민 알러지를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PRS 스코어를 활용해서 이제 레플리케이션 코호트 내에서만 PRS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서 PRS가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가 어떤지 좀 나름 간략하게 비교한 부분도 서술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메인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이 발굴 그 분석 쪽에서는 이 변이가 메인 파인딩이었고 이게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 그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임퓨테이션 된 거기 때문에 이 생얼 시퀀싱을 통해서 진짜 변이가 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리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스커버리와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이 컴바인 셋들을 이제 각각 나이 성별 뭐 지노타입, 아니 지노타입이 아니라 그 디지트 타입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세 개 피노타입에 대해서 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기 피버 앤 다이어 두 개 같이 나타났던 게 이제 63명인데 이 63명이 대략 이제 2%, 2.7%, 약 3% 가까이 되는 부작용 빈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셋 같은 경우 14명이 그러한 부작용을 나타냈었는데 그 14명에 대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은 이와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DLST라는 게 있는데 이 DLST 같은 경우가 메살라민 알러지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5명이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즉 메살라민 알러지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낸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고 스트릭한 부작용군을 이제 정의를 한 건데 그게 이제 14명인데 레플리케이션에서 이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테스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가 결국에는 이런 메살라민 부작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다른 진단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변이 같은 그런 지네틱 팩터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정보 중에서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은데 젠더와 디지트 타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부작용군이 이제 얼마나 나타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본 거고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이 부작용 타입을 아까 세 개의 타입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설사랑 고열 그리고 이 둘 다 나타난 경우 이 디지트 타입 보면 UC군에서 유독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빈도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셋, 레플리케이션, 뭐 컴바인 셋 모두 다 보시면은 CD에 비해서 UC가 이러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걸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실제로 이 컴바인드의 2,300명 중에서도 유의성을 나타낼 정도로 차이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런 디지트 타입들을 보정을 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캔디데이트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한 게 이 세 개의 변이였고 그 세 개의 변이 중에서 이 지노마이드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만족하는 변이가 이 파란색 박스 친 요 변이고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RGS17 유전자라는 거에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G 프로테인 시그널을 레귤레이터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플리케이션 두 개를 합쳤을 때 2,300명 중에서 유의한 게 이거 하나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변이가 그러면은 이 파퓰레이션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봤을 때 이 G가 이 리스크 관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약 2% 정도 이 2,300명 가까이 되는 이 코호트에서 2% 정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런 베살라믹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22%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변이에 대한 시그널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PRS를 좀 활용을 해서 이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레플리케이션 코호트에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변이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변이들의 유의성이 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만족하는 변이들 총 610개였는데 이 610개의 변이들을 가지고 PRS 스코어를 만들어서 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PRS를 나름 20% 간격으로 퍼센타일을 나눴고 그 중에서도 이 40%에서 60%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컨트롤로 정의를 했을 때 나머지 4개의 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PRS가 얼마나 이제 케이스 컨트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워킹하는지 본 건데, 사실 그걸 비교했을 때 이제 유의 수준이 이렇게 만족하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이 PRS의 퍼센타일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오직각이 올라가는 것을 봐서 보시는 것처럼 이 PRS가 높으면은 그만큼 메살라민에 의한 인톨러런스에 대해 하이 리스크를 좀 가지는 텐던스를 가진다, 트렌드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S가 나름 이러한 트렌드를 가질 수 있다. 약물 부작용에 해당해서도 이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저트인데요. 리디스커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RS만 사용했을 때 모델, 그리고 클리니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젠더나 디지즈 타입 같은 것들만 사용했을 때 모델,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모델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PRS를 활용을 해서 이런 클리니컬 베리어블까지 같이 넣어서 모델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면은 예측력이 좋았다라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슬라민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특히 이런 지어스 같이 변이 기반의 이런 결과가 여태까지 없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첫 번째 보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RGS-17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조금 서술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서포팅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문헌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시스플라틴처럼 결국에는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독성, 신경독성 같이 결국 약물 부작용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인 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리미테이션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2,300명이라는 나름 큰 샘플 수에 비해서 나름 좀 스트릭한 기준을 써서 그런지 가장 프리퀀트한 부작용이었던 피버 다이어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군이 되게 작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리미테이션이고 그리고 메인 파인딩으로 나왔던 이 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얼리 프리퀀시 같은 게 굉장히 로우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지놈 기반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지노타입 프리퀀시가 이제 0.00이 전체에서 그 5명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5명 중에서도 이스트에이시안과 서스에이시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시안들만 가지고 있는 변이였고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여기 약 1% 정도 1% 정도 가지고 있는 변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RGDB에서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한국인에서도 1% 나타나는 변이거든요. 그래서 좀 로우한 프리퀀시였기 때문에 이 변이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 메살라민에 대한 부작용을 좀 설명하기에는 조금 인바이러먼트가 좀 적긴 하다라는 게 이 저들이 말하는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교수님께서 이 데이터를 혹시 이용 가능한지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라든지 어떤 신청하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봐도 없었고 뭐 DB객 같은 데서도 서칭해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멀티센터 기반의 그 데이터들을 모은 거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들을 딱히 공유를 차원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연구자들만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